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인공지능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멀티모달 AI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단순히 글자나 이미지만 보는 걸 넘어서 마치 우리 인간처럼 보고, 듣고, 또 느끼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자, 지금부터 그 정말 놀라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멀티모달 AI 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AI들이 가진 어떤 근본적인 한계, 뭐랄까, 외골수 같은 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 만약 AI가 딱 한 가지 감각으로만 세상을 본다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AI가 세상을 단 하나의 감각, 그러니까 모달리티로만 인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모달리티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시각, 청각, 텍스트처럼 AI가 받아들이는 데이터의 종류, 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짙은 안개 속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한 치 앞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정말 끔찍하죠? 이렇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오직 보는 것, 이 시각 하나에만 의존한다는 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메라라는 이 단 하나의 감각이 딱 막혀버리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그냥 위험에 빠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단일 모달 AI와 멀티모달 AI의 근본적인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한 가지 길만 보고 달리는 단일 모달 AI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멀티모달 AI는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피부로 느끼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잖아요. 딱 그것처럼 여러 데이터를 싹 다 통합해서 훨씬 더 완전하고 또 정확한 그림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멀티모달 AI는 이런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는 걸까요? 사실 그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죠. 우리의 감각을 그대로 모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멀티모달 AI, 줄여서 MMA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데이터를 막 합치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각 데이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로 하나의 커다란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폭풍우를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랑 귀로는 천둥 소리를 듣고 피부로는 세찬 비바람을 직접 느끼는 거.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이잖아요. 멀티모달 AI가 바로 AI에게 이런 입체적인 경험을 선물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멀티모달 AI의 장점은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상황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자율주행차 얘기처럼 안개 속에서 카메라가 먹통이 돼도 괜찮아요. 왜냐? 레이더나 소리 센서로 위험을 감지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하나의 감각이 막히면 다른 감각이 바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가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안전해지는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렇게 거의 마법 같은 일이 대체 어떤 기술 때문에 가능해진 걸까요? 또 어려운 기술 얘기 나오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핵심 원리만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중심에는 트랜스포머라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아주 유능한 통역사 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숨은 맥락까지 다 파악해내는 그런 통역사요. 이 기술이 바로 텍스트, 이미지, 소리처럼 완전히 다른 데이터들 사이에 그 미묘한 관계를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바로 이 능력 덕분에 멀티모달 AI라는 게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복잡해 보이는 과정도 사실 크게 두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렬입니다. 말 그대로 줄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상 속 사람의 입모양이랑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 이 둘의 싱크를 딱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융합 단계인데요. 이렇게 잘 정렬된 모든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의미 있는 큰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합치는 전략도 꽤 다양해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말이죠. 이걸 요리에 비유하면 쉬운데요. 모든 재료를 처음부터 한 냄비에 다 넣고 끓일 건지,
이게 초기 융합이고요. 아니면 각 재료를 따로따로 조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합칠 건지. 이게 후기 융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모델로 클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정렬의 진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강아지라는 글자랑 수많은 강아지 이미지를 계속 짝지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둘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연결하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론 얘기는 이쯤 하고요. 진짜 재미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 기술이 과연 실제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멀티모달 AI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써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요, MRI 영상에다가 환자의 유전 정보까지 합쳐서 예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알츠하이머 초기 징후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있고요. 도로 위를 달리는 자율주행차는 수많은 센서를 합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우주를 나는 고양이 같은 말만 던져주면 그림을 뚝딱 그려내는 데일리, 또 주변 상황을 싹 보면서 우리말을 알아듣고 행동하는 로봇까지. 네, 이 모든 게 바로 멀티모달 AI가 이미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9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죠. 갑자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이게 바로 2035년에 멀티모달 AI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2024년, 지금은 16억 달러 규모인데 불과 10년 좀 지나면 연평균 거의 40%씩 성장해서 저렇게 거대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발전한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혁신 기술이 다 그렇잖아요?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이 멀티모달 AI도 앞으로 넘어야 할 아주 심각한 기술적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장벽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AI라도 아직은 허점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달2 같은 최첨단 모델한테 책이 몇 권만 있는 서재랑 책이 아주 많은 서재를 그려달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몇 권과 아주 많은 이라는 미묘한 차이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바로 기술이 아직 완벽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골치 아픈 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하나에 있던 작은 오류나 편견이 다른 데이터랑 합쳐지면서 눈덩이처럼 커져버리는 오류 증폭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온갖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루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문제도 훨씬 심각해지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건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문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헬스케어처럼 사람의 생명과 바로 연결되는 분야에서는요,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 같은 국제기구들이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명확한 법과 정책으로 안전 기준부터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슬슬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모달 AI의 진짜 의미는요, 그냥 AI가 더 똑똑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AI가 우리처럼 더 많은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AI가 정말 우리처럼 세상을 보고, 듣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AI가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 잘 맞게 움직이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이 무거운 책임감 사이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